망치로 손을 내리치고 탄생한 몽우 조셉 킴의 인물화. 천지인을 담았다. 맑음. 맑음은 하늘로 인한 것이 아니다. 내 마음으로 인함이니 마음아 무엇을 보느뇨. 몽우 조셉 킴. 오늘 감상하실 명작은 몽우 조셉 킴 화백의 맑음 50호 2012년도 작품입니다. 먼저 이 작품의 해석보다는 왜 화가가 인물화를 그리게 되었고 어떤 변천 과정을 통해 그에게 인물화가 어떤 의미를 띠게 되었는지 말하고자 합니다. 이것저것 에피소드를 길게 올릴 것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읽으시고 그러지 못하시면 그림만 보셔도 좋겠습니다. 어린 시절의 몽우는 2~3살 때부터 장판이나 벽지에 낙서를 심하게 해서 부모님은 걱정이 많으셨어요. 부친과 모친은 양쪽 다 그림의 소양이 있었기 때문에 종이에 그림을 그리는 걸 가르쳐서 벽지를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종이에 그려야 벽지가 그나마 남으니까요. 부친께서는 사진관을 운영하시면서 초상화 그림을 그리셨고 전국의 예식장에서 신봉사의 눈을 뜨게 하는 분으로 유명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결혼 사진을 찍다 보면 눈 감은 분이 한두 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식장은 난리가 납니다. 하나, 둘, 셋 하면서 펑 하고 전구 구슬을 터뜨리며 찍던 시대였어요. 이때 사진에 찍힐 하객들이 눈을 다 떠야 하는데 꼭 그 순간에 눈 감은 분이 계세요. 더구나 결혼 당사자가 눈을 감으면 예식장으로서는 위기죠. 그때 몽우 화백의 부친은 눈 감은 분의 눈동자를 실제 눈처럼 그려주었습니다. 몽우의 회상으로는 아마도 만쌍 이상의 결혼 사진을 눈뜨게 해주셨다고 기억합니다. 어린 시절 밤새 암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인물화를 그리거나 혹은 눈 감은 분의 눈동자를 그리는 부친의 모습을 보고 또 부친께서 사진관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레 인물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몽우 화백은 어린 시절부터 인물 그림에 대한 재미난 에피소드 하나가 있어요. 부친께서 사진관을 했을 때의 에피소드인데 사진관에 증명사진을 찍으려고 어느 아가씨가 왔어요. 예쁘게 찍고는 내일 아침에 오겠다고 말하고는 갔습니다. 문제는 필름이 없는 상태에서 촬영이 된 겁니다. 내일 아침 일찍 서류에 붙일 거라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아가씨 전화번호도 적지를 않아서 연락할 길이 없었죠. 그러나 10살 때의 몽우는 놀다가 얼핏 본 그 아가씨 얼굴과 옷차림새를 기억하고는 인화지에 유화로 증명사진 규격으로 10장을 똑같이 그리고는 드라이기로 말렸습니다. 다음 날 아가씨는 왔고 사진이 잘 나왔다며 웃으며 가져갔어요. 이후 몽우는 10대인 90년대 중후반부터 인사동 길에서 종종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외국 관광객에게 입소문이 들어 단체로 자기 얼굴을 그려서 가져가곤 했어요. 한 번은 수십여 명의 외국인이 인사동에 쇼핑과 관광을 하러 왔다가 몽우의 인물화에 매료되어 비행기 출발 전에 받고 싶어 했어요. 원래 인물화라는 게 모델이 한참을 앉아 있어야 어느 정도 비슷하게라도 닮게 그리겠지요. 그러나 몽우는 수십여 명의 얼굴을 1초 정도 쓱 쳐다보고는 한 바퀴 돌다 오시라고 해놓고는 다시는 그 사람들의 얼굴을 안 보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 외국인들은 의아해했죠. 마음 가는 대로 그리겠거니 싶었을 것입니다. 이제 인사동과 여러 곳에 흐르는 후 약속된 시간에 인물화를 받으러 왔는데 수십여 명의 얼굴과 옷차림을 완벽하게 똑같이 그린 거예요. 사람들은 놀라워했고 그는 용돈을 두둑이 벌었습니다. 그러다 세계 명화 수집가였던 토머스 마틴과 해외 미술 경매 관련자들이 관광차 인사동을 들렀다가 길에서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 10대의 몽우 조셉 킴을 보게 됩니다. 토머스 마틴은 특히 그의 인물화를 놀라워했어요. 이후 몽우는 수천 점에 달하는 그의 인물화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국내외 여러 좋은 기회로 세계적인 화가로 발돋움할 길이 열렸어요.
물론 계단을 하나씩 밟아 올라가야죠. 인물화 그림이 소품이지만 수십, 수백여 점 단위로 완판되어 버리고 그 모습을 본 미술 관계자들이 비즈니스를 본격적으로 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계속 한국과 미국의 갤러리에서 주문이 와서 특정 화풍의 인물 그림이 쇄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닮게 그려야 하고 자료를 참조해서 그려야만 하는 그 행위가 진정한 예술이 아니라 기술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은 진정한 예술로 인물화를 그리고 싶은데 당시의 거래자들은 유명인들의 얼굴 오더를 맡아서 가져왔던 것이죠. 돈은 벌었는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그리고 싶었던 그림은 순수 미술이지 상업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망치로 손을 내려치고 익숙지 않았던 다른 손으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참 엉성하게 나왔죠. 그러나 순수 미술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생각에 몽우는 행복해했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그림을 좋아하던 갤러리나 수집가들은 이내 외면하기 시작했어요. 화가는 삶의 고난을 직면했고 생로병사, 희로애락, 흥망성쇠 속에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온갖 고난의 선물 세트를 두루 경험했어요. 목숨이 경각에 달릴 정도로 심각한 어려움 속에서 그리다 보니 방황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황도 순전히 미술적이어서 미술에 관련된 공부와 안목을 넓히는 것으로 사용했어요. 그러다 그리스도교 미술, 또 불교 미술과 관련된 자료를 보기를 참 좋아했고, 특이하게도 인물화를 그리기 때문에 관상이나 운명이나 그런 신비롭고 흥미있고 관심 있는 온갖 것들에 탐닉하며 이러한 것들을 그림에 적용하려 했습니다. 인물의 표정이나 묘사하려는 형태나 색채가 인간의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궁금하니까 온갖 지식에 파고들었어요. 돈이 되는 대로 나름 고미술품을 수집하기도 하고 여러 장르의 예술과 문화에 대한 온갖 책을 읽어나가며 안목을 틔우려고 노력했어요. 물론 그런 노력이 당장의 생계에 도움이 되거나 당장 화풍의 변화를 일으키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감격만 할 뿐 아직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표현이 발동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가 그리고 싶었던 것은 그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자기만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우레소리가 들리듯 갑자기 마음속에 하늘과 땅과 사람을 하나로 만드는 인물화를 그리고 싶은 감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복잡 다산하게 보고 느꼈던 지식과 감정이 하나로 뚜렷하게 모아지면서 그만의 그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세계는 그만이 가진 독특한 세계였습니다. 어느 미술사조의 흐름에 떠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우리 민족의 시원과 더 가까운 연어처럼 기억을 더듬어 거슬러 올라가 동양적이고 한민족의 근원적 표현을 갈구하게 됩니다. 이 인물화 그림은 모델을 앉혀서 그린 게 아닙니다. 오로지 그의 심정에서 나온 것으로 동방의 정신이 세계에 빛이 되어 부요와 부귀와 풍요를 이루는 세계를 인물을 통해 그려냈어요. 하늘과 땅과 사람이 화평하고 화목하니 하는 일이 잘 되고 기쁨이 넘치며 희망으로 가득 찬 삶을 그린 것입니다. 화가는 자신의 고난에서 벗어나 희망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처럼 삶도 그렇게 변화되며 과거에 대한 회한과 미래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매일매일 새날이 되어 그만의 이상계, 낙원, 도원향에 도착하자 그만의 고유한 감정이 서린 행복한 그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몽우 조셉 킴의 천지인의 기운이 서린 인물화 작품들은 모두 다양한 표현으로 1000점이 넘게 그려졌습니다. 이 인물화 작품들은 주제별 작품들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천천히 몽우 조셉 킴의 인물화 작품들을 감상해 보시죠. 딴비 갤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딴비 갤러리